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0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는 뭐 변화 없었을 테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번 주는 계속 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이제 반도체 섹터,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2% 정도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MD에 뭐 칩을 쓰겠다, 그 내용 때문에 AMD는 좀 상승하고 엔비디아 밀리고 뭐 요게 이제 부각은 됐는데, 그렇게 크게 좀 시장에서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랑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구리 선물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개별 뉴스들도 있고, 이번 주는 좀 큼직하다고 해야 될지, 봐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뉴스 종목들 움직임,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 HLB부터 이어가지고,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월요일 델 테크놀로지 월드, 이게 뭐 23일까지 삼성전자가 CXL이랑 HBM 등 해가지고 뭐 자신들의 이제 비전, 이런 거를 뭐 좀 다시 또 어필하는 그런 부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AI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부스 차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플러스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을 중국에 이제 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목요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게 이제 22일 수요일. 근데 이게 현지 시간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도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아마 요번에 이제 좀 동결이겠죠. 그리고 ASCO 초록 공개일, SEC 이더리움 ETF 승인, 최종 승인 여부. 요거는 좀 찾아봤더니 승인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또 밀리면은 꾸역꾸역 올라오고 비트도 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브랜드 신규 상장, 우리가 아는 그 이마트 신세계 계열사 노브랜드가 아닌 의류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좀 엄청 음, 이것저것 좀 가릴 수 있는 큼직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서밋 있고, 애플 WWDC 6월 10일.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뭐 다음 달까지 봐야 될 이슈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그냥 통신 두절인가 싶었는데, 헬기가 이제 뭐 추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생사 불명. 그리고서 그 기후 이런 게 조금 안 좋아가지고 구조대가 아직도 뭐 현장 접근도 못했다. 요게 이제 아침 6시 넘은 뉴스인데, 아직도 생사 확인도 안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외무장관도 동승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악천후에다가 뭐 지형도 좀 험해서 지금 접근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추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요거 자체는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테러를 했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테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악천후 해가지고 기후 영향으로 갖다 이제 좀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그 부분은 봐야겠죠. 이제 중동 지역이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 중동에서 이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의 핵심 국가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또 토대로 뭐 음모론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뒤에서 뭐 좀 또 단체들 뭐 또 움직임이 생길지, 그래서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6시간, 어제 밤에 봤으니까 이미 6시간 넘고 뭐 한 8시간 이쯤 두절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 따라서 이제 이란 엮이고 하면은 석유 관련주들 한번 좀 반짝하나. 대신에 이거는 누가 막 테러를 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측에서 뭐 테러, 뭐 미사일로 뭐 격추했다, 이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확전, 대놓고 이제 확전 전쟁으로 넘어가겠지만, 그거랑 거리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이란 대통령, 지금 중동 지역에서 문제의 핵심 이란과 이스라엘, 거기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생사 불명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지금 현대에서
뭐 어디 뭐 정글 떨어진 것도 아니고 8시간 뭐 6시간 넘어가면은 일단은 아시죠? 그리고 그냥 요런 애들이 그냥 저 이슈랑 같이 원자재 가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열리고 해서 원유 가격 튀는지, 그다음에 요런 거는 그냥 임팩트 있는 이슈로 갖다 그냥 반짝 하나. 최근에 이제 좀 조정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이슈랑 같이 엮어주는지, 그리고 국제 금값부터 해서 은값, 구리, 천연가스, 국제유가 모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중국. 중국에서 금에 대해서 계속 좀 매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는 금값, 그리고 전기 먹는 하마, AI랑 전기차 폭증. 결국 미래는 전기 수요는 계속 된다라는 거. 거기다 이제 구리 확보 열풍. 구리가 조금 뭐 특이 케이스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 수요 증가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막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구리 원자재에서 최근에 또 5달러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 따라서 이제 구리 원자재 관련 주들, 요거는 이제 AI 전력 수요 키워드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2구 산업이 시간에서 좀 또 튀었는데, 요게 이제 뭐 또 신고가에서 일단 한번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7,500원 위에서 시작하거나 올라타는지, 7,500원은 넘으면 일단 안 무너지는 게 좋겠죠. 신고가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KBI 메탈, LS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엘컴텍 같은 경우 이제 금 관련해서 뭐 이슈 있을 때 한 번씩 그냥 슈팅 주고 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얘는 상한가를 못 갑니다. 상한가가 2020년도 이때 한 번 있는데 뭐 그 다음 날도 갭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못 가요. 대신에 이제 금 이슈 있을 때마다 슈팅 주고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 상하이, 테슬라 등 이제 외국 기업의 데이터 전송, 그리고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주축으로 삼고 있는 FSD, 그거가 이제 좀 메인이지 않나 싶은데, 라이콘부터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저 키워드로 한번 슈팅을 만들어 주나. 얘네들도 이제 조정 상태는 꽤 이쁩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꽤나 많이 밀려 있고 거의 뭐 25%, 120선 주변인데, 그런 키워드로 한 번씩 슈팅. 여기는 좀 상한가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이트리스트 키워드랑 좀 잘 엮어주는지.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워낙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쏠렸고, 그냥 장전부터 이제 점화로 갔다가 시작을 한 이제 HLB 시리즈. 물론 이게 종목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 해먹었던 적도 있고, 뭐 좀 유명하죠. HLB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초록뱀 시리즈, HLB, 뭐 등등등 좀 유명한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HLB 측에서도 일부러 실패하려고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진양군 회장 FDA 보안 요구 받은 신약 92%는 결국 허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말 끼고 이런저런 언론들이 좀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HLB 유동성은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항서제약 CMC 문제로 갖다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서 뭐 유동성 문제 없으면서 유럽 BLA도 신청 추진하겠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CMC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로 부각되는 게 HLB 측에서 일단 CMC 문제를 해가지고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말고 그 적용하는 사이트 지역 문제도 좀 있다고는 하죠. 이제 이건 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좀 해소되면은 이제 뭐 또 신청.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뭐 이쪽이 껴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뭐 같이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워낙 시장에서 대금 동반해서 큼직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좀 단타대 정도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력 자신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돈 쏠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내가 매매를 할 생각이 없더라도 눈은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HLB 시리즈는 이 뒤에 이런 것도 해결해 가지고 또 FDA 뭐 보안 접수 다시 신약 접수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 좀 붙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기간이 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접수를 하더라도 올해는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HLB는 한동안은 좀 그 시장에서 이제 음지의 세계로 좀 다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밑에서 뭔가 액션을 좀 보여줄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단타 자신 있고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이쯤 이제 단타 대회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어차피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긴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이고 자, 그다음에 요거 따라 요거랑 번외로 바이오 애들 움직임은 꽤나 좋았죠. 금요일 날 이제 좀 하락이 나오는데 수급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제 또 힘을 주나. 일단은 알테 3000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애들은 좀 뒤에 ASCO 이런 것도 있고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유한양행은 일단은 좀 수급 이런 상태에 좀 묵직하게 계속 들어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애들도 꽤나 계속 봐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주에 인공지능 PC 관련해서 이제 비전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무래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이템으로 내세우는 코파일럿이 있을 거고 요게 이제 뭐 기능 개선이라던가 이전에 그 조만한 좀 갤럭시 탭 뭐 이런 느낌에다가 이제 코파일럿 뭐 넣어가지고 출시 뭐 작은 PC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파일럿 버튼 우리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코파일럿 키 넣어가지고 이제 뭐 출시한 것도 있고 하던데 그런 거에서 뭐 기능 개선이라던가 뭐 또 어떤 식으로 좀 엮어주겠죠. 그리고 AI 탐색기 얼마 전에 오픈 AI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해서 뭐 좀 도전한다. 그거랑 이제 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AI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오픈 AI 인수하면서 조금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I는 결국 6월달 WWDC 아이폰, 애플 아이템에 이제 GPT든 제미나이든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픈 AI랑 구글이랑 손잡는 애플, 그래가지고 삼성, 구글까지 AI 폰 전면전 예고. 요거는 뭐 사실상 삼성에서 갤럭시 S24 해가지고 AI 폰 첫 출시 일 때부터 어차피 뒤에 애플은 좀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애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기술에 대해서 삽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의 100%죠. 삼성도 넣고 애플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지금 AI 대란이라고 해야 될지 뭐만 하면 다 AI잖아요. 로봇에도 AI였고 그다음에 뭐 가전 기기에도 다 AI 넣는다 그러고 세계적으로 거기다 지금 변압, 전선, 구리 수요 계속 증가하는 게 다 AI. 결국 뭐 에너지 증가시키고 뭐 이것저것 업종들 엮이는 것들의 대다수는 지금 AI에 좀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애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이폰, 점유율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안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아쉽죠. 오히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그만큼 애플에서 뭔가 액션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좀 파급력을 항상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초 AI폰은 삼성이 타이틀을 가져가긴 했는데 이제 애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뒤에 아이폰 출시에 따라온다고 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60% 이상이 AI 모델에 집중, AI 서비스 새 시장 부상. 사실상 지금 AI 서비스로 갖다가 매출을 메인으로 갖다 올리는 기업은 없거든요.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곁다리 뭐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메인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AI 시리즈는 뭐 시장에서 항상 좀 강했던 애들, 워낙 폴라리스 계열이 워낙 튼튼하죠. 그리고서 뭐 SP 소프트랑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따라서 움직이나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도 결국에는 좀 3만 원 유지를 못하고 이제 좀 꺾이기는 했어요. 이렇게 외국인 단타로 들어오고 다음날 팔고 그래도 기간 수급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랑 AI 특히 얘는
둘 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차트도 좀 이번 시장에서 밀리지도 않고 계속 좀 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외딴섬도 인터넷 섬 1만 7천 개 인리서 스타링크 개통. 우리나라는 스타링크 언제 서비스 시작할 건지 이게 뉴스는 작년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스타링크가. 근데 계속 좀 뭔가 그 법이라던가 뭔가에 좀 부딪히나 봐요. 뭐 주파수든 뭐든. 그래도 일단은 인리에서 어제 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 뭐 방문 그 뉴스 있긴 있었는데 저런 뉴스가 한번 좀 뿅 하고 튀어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저런 위성 그 스타링크 관련해서 보통 AP 위성이 좀 엮이긴 하거든요. AP 위성이 최근에 움직임도 스멀스멀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 이슈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AP 위성만 이전에도 스타링크는 얘가 이제 좀 부각됐었는데 최근에도 아 이거 말고 KTCS, KT 시리즈가 있었죠. KTCS랑 KT AP 위성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스타링크 엮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KTCS는 좀 움직임이 없었네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차트는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스타링크 이슈나 같이 좀 엮어주는지 AP 위성, KTCS, KTIS는 시장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한 요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링크가 올해 안에는 좀 개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좀 딜레이 됐어요. 작년부터. 근데 좀 최근에는 이제 뉴스는 좀 없더라고요. 또 인리 섬 1만 7천 개 요거 이슈로 갖다 좀 부각되나. 자,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보복 관세에 대해서 미국 대두 견우나 해가지고 미 생산량의 3분의 1을 수입하는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산 수입 크게 좀 늘릴 거다. 늘릴 수도 있다. 아직은 중국에서 뭐 액션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전에 뭐 히토리 후견, 드론, 대두 이런 게 이제 중국의 무기이지 않나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이 미국의 대두 생산량 3분의 1 거의 정말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산 좀 수입 크게 늘 것이다. 뭐 또 러시아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짝짝꿍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관세 부여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뭐 대두 관련해서는 요 식품 시리즈들 샘표부터 해가지고 샘표 식품, 신송홀딩스 이런 애들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얘네들 이제 밑에서 반짝반짝 하는 게 요 내용 때문이긴 하거든요. 미중 갈등이 있었고 미국에서 먼저 이제 중국을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해가지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봤을 때 공식적으로 관세가 나왔다라는 건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미국과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서 계속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뉴스 따라서 부각될 수 있고 자 삼성전자 오늘 이제 뭐 미국 대행사에서 HBM, CXL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뭐 부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 애들은 뭐 사실상 삼전이랑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삼전이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갔다가 얘네 이제 또 지수 영향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그것 따라서 얘네도 그냥 줄줄이 힘이 빠질지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지켜주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움직임이 이제 가장 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는 뭐 CXL 관련 주들, 엑시콘, 네오셈, QRT, 오픈엣지, 뭐 퀄리타스 요거는 이제 유증으로 좀 악재로 갖다 밀렸죠. 그다음에 이제 뭐 IC 얘는 시장에서 그냥 듬직하게 내 갈 길 간다 이러고 있고 HBM은 하이닉스부터 나머지 종목들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코 매체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가능성 높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언론사에서 말 그대로 좀 찌라시예요. 뉴스 그 원본 막 이런 걸 또 찾아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또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프랑스도 뭐 해가지고 어필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자분이 우리나라 기자분이 요 멘트만 이제 좀 나와서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체코 원전에 대해서 한수원이랑 이제 프랑스, 우리나라 프랑스 2파전이기 때문에 어디가 끌고 가는지
그래서 원전은 한 6월, 7월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차 전기본 이번 달 발표, 신규 원전 뭐 소형 원자력 모듈 등등 좀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원전주들은 뭐 대표적인 거는 우진해tek, G2파워, 한신기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달라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 좀 같이 눈에 두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텀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일단은 뭐 바이오 요거 HLB부터 해가지고 이제 단타 대회가 좀 열리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리, 전선, 변압 관련 주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죠. 근데 흐름 자체가 그냥 순식간에 멈추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대통령, 뭐 원유, 오늘 그냥 개별적인 반짝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 정도로는 요거랑 이제 원유, 유가, 그리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뉴스들이 조금 있기는 하고, 그 외에는 우리 뭐 원래 보던 거, AI, 반도체, 그리고 식품이랑 화장품. 저는 식품은 좀 매매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은데, 삼양식품이 저번 주에 이제 상한가 점상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그냥 강했던 종목들 위주 그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막 샥샥샥 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무게감 있게 묵직했던 종목들은 그냥 중심으로 갖다 계속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기가열 해제되는 종목들도 있고, 전기 쪽도 워낙 강했었는데, 그냥 죽지는 또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많아요. 많고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중요한 시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두고 많이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뭐 차트 위치라던가 장중에 보면은 조금 이슈들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미리 차트들 위치, 가격, 내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우선순위 정리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먼저 내가 어떤 종목 섹터군을 볼지 그리고 정리를 하고 한눈에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쳐내는 거예요. 요쪽 안 움직이네? 그러면 요쪽 일단 뒤로 밀어두고 요쪽에 돈 쏠리네? 이건 우선순위로 좀 땡기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 많을 때 매매하는 이제 좀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